안녕하십니까, 주앵커입니다. 자, 지금 우리 삼성전자가 어제였던 월요일 마이너스 11%의 충격적인 급락을 보였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폭발적인 상승을 보였던 자리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삼성전자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은 뭐다? 반도체 섹터가 눌림을 받고 있다. 바로 외인들의 인위적인 움직임 때문이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과는 정반대로 지금 해외 골드만삭스를 비롯해서 수많은 증권가들이 왜 삼성전자 보고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다, 강력 매수 권고를 왜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타이밍에 삼성전자가 말하는 배당 관련된 뉴스까지 겹치게 되면서 이 자리 풀 매수인지 관망인지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주앵커가 지금 오늘 화요일장에서 내 평단가와 타점으로 어디를 봐주셔야 되는지, 그 가격과 타점, 그리고 속보로 나왔던 내용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펼쳐야 되는가, 그 대응 전략, 이 두 가지의 도움을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왼쪽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으로 우리 삼성전자 응원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구독 버튼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앵커가 삼성전자와 연결되는 선물까지 오늘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받아가 주시면 되겠고요. 먼저 가장 중요한 말씀부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앵커가 이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떨어진 모습이 있었다. 근데 그게 글로벌 대형 헤지 펀드들의 마진콜과 강제 청산이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렸죠. 근데 그 영향이 어제였던 월요일까지 미쳤다라고 전해졌습니다. 지금 물량이 연쇄적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다름 아닌 현금이 필요해진 외인들이, 이 투자자들이 국장 내에 가장 현금화하기 쉬운 대형주들 중에서 누구? 반도체. 우리 삼성전자와 옆에 있는 SK까지 건드리면서 급하게 물량을 빼갔다라고 전해졌어요. 주가의 수급은요, 반드시 패닉이 올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외인들이 갑자기 현금을 다 빼버리니까 기관과 프로그램도 그걸 보고 가만히 있지는 못했습니다. 왜? 시장을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외인의 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빠지는 흐름이었다라는 거였어요. 우리 삼성전자의 내용과 기업의 값어치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삼성전자 옆에 있는 SK, 얘네가 가장 크게 타격을 입었느냐? 왜 월요일날 크게 빠질 수밖에 없었느냐? 한국 반도체 대형주들 아시지 않습니까? 외인들 보유 비중이 가장 높아요. 유동성도 좋습니다. 급하게 현금 만들 땐 여기부터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삼성전자가 골라서 일부러 맞은 게 아니라 팔기 쉬웠기 때문에 어차피 이 기업은 탄탄하니까. 그러면 여기서 옆에 있는 SK나 TSMC 같은 반도체 대형주들 같은 날 동반 조정을 맞았냐? 맞았습니다. 맞았어요. 반도체 섹터 전체가 눌렸다라고 말씀드렸죠. 종목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문제는 뭐냐면 외국인들의 이 자금 장난질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에 삼성전자만 유독 튀어오른 것 아니었죠. SK, TSMC 관련된 모든 종목들, 심지어 코스피 전체 종목들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왜? 코스피를 이끄는 게 누구예요? 우리 삼성이랑 SK지 않습니까? 근데 둘이 빠지니까 어제 월요일장 코스피만 유독 빠지는 모습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코스닥은 올라가고 코스피는 빠지고 외인들의 현금 장난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라는 말이 맞을 수밖에 없다. 그 증거가 나온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삼성전자의 펀더멘탈과 내용 훼손은 전혀 없었다라는 말이 되는 건데, 그때 우리는 기회로 자리를 잡아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언제? 오늘인 화요일부터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 자리와 그리고 인위적으로 빠진 자리가 나왔죠. 이제는 진짜 자리가 와야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 타이밍이 바로 지금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자리는 어떤 모습이 나오고 잠시 후 장이 열리게 되면요, 화요일장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는가, 그걸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어제 월요일장에서 23만 3천 원으로 장 마감을 했습니다. 하락이었죠. 근데 여기서 이평선 크게 무너진 모습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5일선이 여전히 11선과 21선을 뚫고 올라가려주고 하는 모습, 그 모습이 그대로 나왔고요. 그리고 RSI도 아직
40대 위에서 버티는 모습, 42 정도로 조금 힘이 빠졌습니다만 여전히 나쁘지 않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심리도 또한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보다 어제 월요일에 있었던 눌림은 말 그대로 외인들, 현금이 빠지면서 나온 정리에 가까웠던 자리인 거지 우리 삼성전자의 주가가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다,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좀 보겠습니다. 지금 왼쪽 아래를 보시게 되면요, 지난주 금요일 1억 1,50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붙었습니다. 근데 어제는 얼마? 5,300만 주. 절반이 채 안 되는 수치가 붙었다. 그러면 거래량은 하락했는데 주가도 떨어졌다. 이 하락은 힘이 실려있지 않은 정리성 하락이었다. 이렇게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외인들과 기관의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요, 먼저 기관은 어땠느냐? 꽤나 많은 물량을 덜어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누적 물량은 360만 주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오늘 화요일 자리에서 어떻게 하느냐, 어딜 따라가려고 하느냐, 이걸 체크해 주셔야 돼요. 물론 주앵커가 대응 전략과 함께 같이 보고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외인들, 이미 외인들은요, 지난주 목금 1,000만 주가 넘어가는 물량은 집어넣은 상태였기 때문에 오늘 화요일장에서만 매도가 아니라 보합권 또는 매수로 전환하려는 움직임만 나온다면 어제 580만 주 나간 거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애초에 외인들이 더 필요해서 현금을 빼는 자리에 그게 프로그램과 기관에 영향을 미친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외인부터 시작한 자리였기 때문에, 그러면서 프로그램도 약간 덜어내는 움직임 월요일날 포착이 그대로 됐었죠. 그러면 오늘 화요일 주가 이 수급들의 움직임에 사활을 걸어야 되는 것이냐, 미리 우리가 읽어준다면 사활까지 걸지 않아도 우리가 예측하고 그 자리를 먼저 잡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공매도까지는 우리가 파악을 해줘야 되겠죠. 왜? 공매도 또한 범인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되면 매매의 비중이 8.64%가 붙었습니다. 8.64%. 자, 조금 밑으로 내려서 우리 삼성전자 공매도 비중이 8%가 넘었던 적이 언제 있었느냐? 주앵커 확인으로는 지금 최근 5개월 이내로는 없습니다. 그럼 반년 동안 최고치를 찍었다는 건데 대체 왜? 아까 말씀드렸죠. 외국인들이 현금을 쫙 빼버리는 모습 나왔기 때문에 무려 10년 만에, 아니 정확하게는 16년 만에 외인들의 비중이 크게 줄었다라고 기사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 자리 공매도 가만히 있으면 바보죠. 8.6% 신규 공매도까지 크게 붙여지면서 평균가 24만 2천 원까지 잡아가면서 수익권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조금 이 친구들 눈치를 보면서 진입을 해줘야 돼요. 왜? 공매도가 주도권을 하루 1일 천하일지언정 잡았기 때문에. 그러면 공매도 눈치 보면서 벌벌 떨어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왜? 또 이 내용이 나와요. 지금 잠시 주앵커가 뉴스를 보여드렸는데요. 골드만삭스 삼성전자 목표가는 49만 원으로 오히려 상향됐다. 아태 최선호주 신규 편입이라고 나왔어요. 이게 어제 월요일장 끝나고 나서 직후에 나온, 저녁에 나온 속보입니다. 최근 한 달 삼성전자는 40%나 조정을 맞았습니다만 핵심 펀디멘탈의 변화는 없다. 이건 뭡니까? 삼성전자 기술적으로 계약 또는 내용적으로 훼손된 건 전혀 없다. 그럼 뭐다? 전부 다 외부 때문인 것이다 라고 공식적으로 지금 골드만삭스는 밝힌 겁니다. 메모리 공급 부족과 HBM, 장기 계약, LTA, 오히려 이런 것들은 더 단단해졌다. 그럼 뭐다? 외부의 소음이 잦아들면 뭐가 된다? 삼성전자는 원래 가격까지 회복됨과 동시에 추가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더 가파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 다른 것도 아닌 골드만삭스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밑에는 뭐라고? 강력 추천, 매수,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했다라고 전해졌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외인들, 주가를 이루는 큰 축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선 호주 지위도 재확인을 했고요. 시장의 수급 자체는 흔들릴 수 있다. 전부 다 외부적인 요인입니다만 흔들릴 수는 있다. 근데 기업의 가치는 흔들리지 않았다. 목표가 49만 전자로 왜 올렸겠느냐?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49만 전자면 얼마예요? 지금 23만 원, 지금보다 2배 이상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용이 일단 이
49만 전자에 대한 이야기가 헛소리가 아니라 진짜 갈 수 있는 수치다 라는 걸 증명을 해줘요.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첫 번째, 골드만삭스의 이유입니다. 파운드리, 우리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연내 가동률이 100% 전망이라고 나왔어요. 100%. 현재가 70에서 80%인데 하반기 내 100%까지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그동안 발목을 잡았었던 파운드리 적자 사업부의 흑자 전환 카운트다운 시작되었다. 그러면 뭐다? 그게 흑자로 완벽하게 시작이 되는 구간부터는 뭐 이미 삼성전자는 높아진 가격대에서 우리를 맞이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 뭘 들었느냐? 구글과의 AI 생태계 동맹을 들었습니다. 지금 차세대 AI 칩 이 설계부터 메모리 공급, 패키징 이 모든 것들 밀착 협력하면서 이제는 단순한 제조사를 넘어서 빅테크의 핵심 파트너로 이 둘은 자리를 잡았다라고 본 거예요. 지금 HBM4 세대 교체, 이거는 주말 사이 나왔던 내용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SK 하이닉스를 넘고 HBM4 점유율 삼성전자가 41% 가져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전해졌습니다. 지금 뭐 HBM 자리까지 삼성전자는 1위를 넘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과 같이 파운드리, 턴키 경쟁력이라는 큰 줄기는요, 여전히 건재하며 더 강력해졌다는 거. 그게 어떤 자리에서? 주가가 떨어지고 상승의 초입 자리에서 외국인들의 현금 이탈, 인위적으로 만든 조정 자리에서. 그럼 지금 자리가 뭘까요?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 중에서는요, 지금 자리가 최저가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돌려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지금 실제로 공식적인 설명과 발표 뭘 내고 있습니까? 주주에게 뭐라고 하고 있어요? 기술적인 내용이나 이런 거에 대한 내용, 피드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주주 환원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정규 배당 외에도 차기 주주 환원 정책 강화하고 있고 지금 특별 배당에 대한 이미 기대가 커진 상태예요. 3개년 누적 잉여 현금에 따른 132조 원이라는 추가 주주 환원 여력도 장부에 찍혔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주가가 눌리고 외인들이 빠져나간 거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하지 않아요. 왜? 어차피 들어올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뭘 잡아야 한다? 우리만의 타점을 잡고 삼성전자 오늘 화요일장부터 잡아주셔야 된다는 거죠. 무턱대로 가는 게 아니라 내 평단가, 비중, 타이밍 보고 타점에 대해서 전략을 짜고 내가 알아야 되는 대응 전략 한 번쯤이라도 보고 가주셔야 된다. 이걸 주앵커가 오늘 화요일, 지금 장 전이죠. 도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중에라도 보시게 되면 그대로 적용해 주셔도 좋을 거예요. 지금 상단에 보시면 주앵커의 개인 번호 정말 잠시만 노출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로 삼성이라고 짧게 문자를 남겨주시게 되면요, 주앵커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대응 전략과 가격대마다 그리고 퍼센테이지 비중마다 다른 이 타점을 빠르고 정확하게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주앵커가 얼마나 실력이 있는지를 두 눈으로 확인시켜드리기 위해서 이 또한 무료로 먼저 도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잘 잡는지 오늘 화요일장부터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나는 공시와 뉴스 일 때문에 바빠서 못 봐. 주앵커가 삼성전자 소통방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삼성이라고 짧게 남겨주시게 되면요, 주앵커가 똑같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하면서 삼성전자랑 연결된 선물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건 주앵커가 실제로 실시간으로 보고 있던 종목이 정책을 만나게 되면서 가장 뜨거워져 버렸다. 이걸 주앵커가 선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실제로 바로 직전에 봤었던 조금은 생소했던 테마와 섹터, 그곳에서 봤던 종목이 정책을 만나서 어떻게 지금 되었는지 이것까지 한번 눈으로 빠르게 보여드리고 선물의 증정식까지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혹시라도 구독과 좋아요 버튼 왼쪽 아래 깜빡하셨다면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선물도 좋지만 나는 지금 화요일장에 삼성이 너무 좀 급하다. 지금 장 직후니까 삼성이라고 남겨주시면 빠르게 도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선물은 잠시만 화면을 바꿔서요.
자, 주앵커가 이 선물로 종목을 알려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선물의 종목은 바로 주앵커가 매집을 포착한 종목입니다. 실시간으로 강력한 파동을 확신하면서 지지라인 체크와 바닥 확인까지 이미 검증된 종목이다.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목표 수익률 또한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자, 실제로 주앵커가 받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위 종목, 매집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번호로 주앵커에게 매집이라고 남겨주시는 순간 그 종목의 이름과 섹터를 바로 아실 수 있게 될 겁니다. 3004-3394 주앵커의 개인 번호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종목과 섹터를 주앵커가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반응이 나뉘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일단 매수 또는 관심 섹터로 집어넣고 내가 따라가 볼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모르는 섹터야, 들어본 적이 없던 종목이야, 잘 모르겠어, 관망하는 그룹으로 나뉘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나뉘어 주신 두 파트의 분들은요, 같은 시작점에 있었습니다. 똑같은 종목을 들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전혀 다른 위치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그저 나 그 종목 들었는데, 봤었는데 라는 말로 끝나고요. 또 누군가는 나 그거 잡고 있는데, 물량 잡고 있는데 그게 실현됐다 라는 걸 본인의 내용으로서, 본인의 종목으로서 확인을 받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주앵커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 이유, 목표가 예사롭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미리 안내를 드리는데요. 그러면 주앵커가 실제로 바로 직전에 봤던 종목은 뭐가 실제로 있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좀 바꿔서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생소한 종목이죠. 천일고속이라는 종목과 동양고속이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주앵커가 뭐 한 달마다, 두 달마다 실시간으로 보는 종목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만, 주앵커도 3개월에 6개월에 한 번씩 이런 정책과 섹터 그리고 종목들이 결합되는구나, 이걸 파악하고 정보전에서 승리를 해서 가져올 수, 볼 수 있었던 종목인데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천일고속이라는 종목 고작 기간 얼마? 2주입니다. 2주 동안 가격이 36,900원에서 399,900원까지 올라갔었어요. 내용은요, 조금 간단했습니다. 서울고속버스 터미널 재개발 추진이다 라는 이름이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저점 대비 981%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인 종목이었습니다. 자, 기간과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정말 간단하게도 깔끔하게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동양고속 기간 11월 20일부터 12월 11일까지 조금은 더 길었죠. 하지만 마찬가지로 거의 2주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는 한 달이 조금 안 되는 기간인데요. 자, 7,170원부터 69,000원까지 마찬가지로 정책, 서울고속버스 터미널 재개발 추진이라는 명목이 있었죠. 그러면서 저점 대비 749%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 그냥 어느 날 차트를 봤더니 올라가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멈춰버리는 순간 여기서 전부 이탈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동양고속이라는 종목도 올라가다가 정책이 그리고 하락이 약 일주일간 이어집니다. 정확한 타이밍,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요, 이 자리에서 다 나가 떨어져 버려요. 이제 끝났다, 도망가야 된다. 동양고속 같은 종목은 일주일 동안 떨어져 버리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진짜 끝났구나, 여기서 탑승하고 있는 건 바보다, 이러면서 도망을 가버려요. 그런데 여기서 더 가파르고 더 오래 상승을 해버립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 정보전에서 조금 더 앞설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정책과 실시간 종목들 주앵커가 지금 포착을 해냈다라는 거 말입니다. 그러면서 위에 있는 번호로 주앵커에게 매집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게 되면요, 조금은 생소할 거예요. 주주님, 그런 섹터일 겁니다. 조금 생소했었던 테마일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주앵커가 말씀드리는 종목들도 들어본 적이 있나 싶으실 테지만, 그것만이 나를 키워줄 수 있는, 나를 성장시켜줄 수 있는 종목이다,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주앵커가 말씀드릴 그 종목은요, 지금 AI와도 연관이 있는 종목 그리고 섹터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재료들보다도 훨씬 더 파급력과 내용이 강력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동양고속과 천일고속보다 더 빠르게 볼 수 있었던
구리선 종목의 섹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이 두 가지를 보여드렸느냐? 내용 보십시오. 조금 약소했어요. 작았습니다.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주앵커가 조금 더 최근에 봤었던 구리선 섹터가 아니라 이걸 보여드리면서 지금 AY와 직결된 종목을 말씀드려 보도록 할 겁니다. 위에 있는 번호로 매집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그 즉시 주앵커의 실시간 종목 바로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며 왼쪽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요것만 한 번씩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앵커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